복잡한 자료의 핵심만 쏙쏙 뽑아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2026년 이란 전쟁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다룬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예요.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우리를 가장 먼저 데려가는 곳은 바로 2026년 2월 28일입니다. 모든 게 시작된 날이죠. 오랫동안 이어진 갈등이 결국 전면전으로 터져나온 바로 그 순간입니다. 기습 공격,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암살, 그리고 순식간에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 중동 지역.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날은 정말 오랫동안 골마왔던 갈등이 한순간에 터져버린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자료가 그리고 있는 분쟁의 첫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자료는 2026년 이란 전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권 교체와 핵 개발을 막으려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고, 이에 맞서서 이란이랑 그 동맹 세력들이 엄청난 규모로 보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라는 거죠. 이 불씨가 순식간에 중동 전체로 번져나간 아주 큰 국제 분쟁입니다. 첫 공격은 정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장대한 분노,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라는 작전명 아래 수백 대의 전투기랑 미사일을 동원했대요. 이 공격으로 전술적 기습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암살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는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그의 사망을 공식 발표하죠. 아니, 근데 어떻게 상황이 저희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겠죠. 이 자료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얼마나 꼬여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시작은 1953년 미국과 영국이 개입해서 이란 총리를 축출한 쿠데타였죠. 그리고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지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집니다. 시간이 흘러서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해버리고, 2025년에는 12일 전쟁이라고 불리는 충돌에서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까지 해요. 이 모든 뿌리 깊은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2026년 전쟁으로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핵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지점이에요. 미국은 이란한테 우라늄 농축 앞으로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요구했고, 이란은 평화적인 핵 활동은 우리 주권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맞섰죠. 결국 이 핵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쟁이 터지기 직전 그 숨막히는 마지막 며칠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쪽에서는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평화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2025년 12월부터 이란에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미국은 이걸 빌미로 군사행동까지 위협하면서 2003년 이래 최대 규모로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2월 25일에는 이란 외무장관이 역사적 합의가 코합이라고 하고, 심지어 공격 하루 전인 27일에는 오만 외무장관이 핵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발표까지 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말입니다. 평화는 손에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이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24시간 전에 했던 말이에요. 이 한마디가 평화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어떻게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었는지를 너무나 극적으로 보여주죠. 자, 그럼 미국의 기습 공격에 이란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란의 반격은 정말 빠르고 엄청난 규모였고, 전쟁을 중동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란의 보복작전 진실한 약속 4는 아주 다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서 걸프만 전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했고요. 당연히 이스라엘도 목표가 됐고, 미국의 동맹국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바레인까지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전 세계 석유 수송의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죠. 이건 단순히 군사적 보복을 넘어서 세계 경제를 직접 겨냥한 거였습니다. 이 목록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UAE,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전부 공격 대상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기지나 아제르바이잔, 심지어 튀르키의 영공까지 침범하면서 분쟁은 순식간에 중동을 넘어서 유럽의 문턱까지 다가갔습니다.
전쟁이 나면 의뢰 그렇듯 사상자 통계는 진실을 파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전쟁의 안개가 얼마나 짙었는지 알 수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군 사상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란의 공식 발표는 1,444명 사망으로 차이가 엄청나죠. 인권단체들의 추정치도 제각각이고요. 이건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서사를 만들려는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네, 전쟁의 여파는 당연히 전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전쟁은 세계 경제와 지정학 전체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충격은 바로 육아였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자 분쟁이 시작되고 불과 몇 주 만에 국제 육아가 무려 40%나 폭등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경제에 그야말로 직격탄이었죠. 그래서 핵심은 이 전쟁의 파급 효과가 단순히 유가 상승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무역로가 막히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죠. 항공 운항도 대혼란에 빠졌고요. 이 모든 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든 정말 다각적인 위기였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중동은 불타고 있고 세계는 위기에 처한 채로요. 이 분쟁을 아직 진행 중인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해결되지 않은 위기의 미래, 그리고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요? 생각해 볼 문제죠.